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집권 초반에 국민의힘은 자중질환만 보이고 있어서 이러다가 당이 좀 회복 불가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당내 재선그룹이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좀 지지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히긴 했던데요. 네. 이게 전체를 보니까 30명 정도인데 그중에도 한 절반 정도밖에 참여는 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당내에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인가요? 예, 재선 의원이 전체 29명이고요. 예, 29명. 15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동의한다. 예. 전당대회 개최해야 하고, 그 전당대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늘려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관리하에 전당대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혔죠. 네. 근데 그런 의사를 밝힌 분들이 비록 반 조금 넘는 재선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뭐 권영진 의원이라든지 뭐 조은희 의원, 이인선 의원,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회복불능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회복불능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아직은이라뇨. 예. 기다리십니까? 네, 아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아니다. 저는 좋게 봤어요. 예. 굉장히 이 뉴스는 정말 반가운 뉴스라고 생각했고, 네. 적어도 당내에서 전당대회 필요성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그 개혁 5가지 개혁 쟁점에 대해서 그래도 동의하시는 움직임이 있구나.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래도 녹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향후 상황을 좀 기대감을 갖고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보면은 이제 저희 둘은 또 국민의힘을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네. 구심점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심점이 있죠. 구심점이 있나요? 그럼요. 구심점 그 서초동에 계신 그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열 예. 전 대통령. 윤 어게인 당이에요, 아직도. 아직도요? 엊그제 의총을 보면 친윤 그룹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자.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윤석열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죽을 것처럼.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라는 식의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구심점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구심점이고 이미 썩어서 힘을 잃어버린 구심점을 잡고 있다는 측면이고, 좀 안타까운 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게 진즉 갔어야 국민의힘이 변하고 새로운 보수로서 탈바꿈하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어떤 혁신안을 냈을 때 그래도 106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은 좀 합리적이고 정신이 제대로 있으면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를 편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겨우 15명입니다. 그러면은 10% 약간 넘거든요. 그러네요. 원내 교섭도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 협박도 안 됩니다. 최소한 한 20명 이상, 30명은 돼서 우리 혁신안 안 하면 우리는 차라리 원내교섭에서 우리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라는 협박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15명 갖고 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균열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꽝꽝 얼은 얼음이지만 균열 생기면 또 그러다가 순식간에 또 국민의힘은 제가 달라지잖아요. 보기로는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을 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특검과.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뭔가 여러 가지로 꼭 이게 인신의 어떤 처벌 이런 걸 떠나서 그 특검 과정 속에서 관련된 지난 친윤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 중간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예. 혁신파 쪽으로 많이 건너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쯤 되면 네. 좀 국민의힘이 좀 힘의 구도가 바뀌지 않을까 봅니다. 수사를 통해서 친윤 지금 친윤이라고 말하는 것 좀 애매하지만 구친윤계? 구주류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분들이 조금 청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당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불행한 일이고요. 예. 그러기 전에 당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 국면을 선도해야죠. 방금 15명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뭐 한동훈 대표랑 좀 가까운 분들, 네. 그분들까지 합치면 이제 한 35명, 한 3분의 1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수사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뭐 소닥보도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당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뭔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당에서 다선을 하고 계신 의원분들이 예를 들어 수사를 통해서 뭔가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날개가 타격을 꺾이거나 입거나. 그럼 저희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떠할지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인위적으로 되는 건 다른 거고 이제 그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죠. 예. 당연한 뭐 얘기 같고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전당대회 시기가 좀 언급이 되다 예. 보니까 더 빨리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뭐 일부 친윤계에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빨리 물러나고 8월쯤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거론되는 이름은 당연히 이제 김문수 전 후보도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혹시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명시적으로 어떤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네.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어서 그건 진짜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개인적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확실하게 그래요. 예. 최근 행보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행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예. 그럼 이제 언제 이제 전당대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로 성격이 지워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출마하실 분들의 어떤 이 범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당권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정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허물을 벗고 예.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전당대회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 유사한 지도부를 또 만들기 위한 그런 요식행위적인 전당대회일 거냐. 예.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